아내의 바람기 시작. 50대 아내, 20대 남자와의 의심스러운 만남. 결혼 25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가 갑자기 20대 청년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남편 몰래 매일같이 말입니다. 휴대폰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아내. 과연 이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한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평온했던 일상, 아내의 변화 시작. 김성우 씨, 53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25년째 성실하게 근무해온 차장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 후 샤워를 하고 7시 30분에는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8시 30분 정시에 집을 나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25년간 유지해왔습니다. 아내 이미경 씨는 51세로 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 때 성우 씨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미경 씨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학과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전념했고 남편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했죠. 첫째 아들 김준호는 25세로 군대를 전역한 지 1년이 지났고 현재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며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딸 김지영이는 22세로 이화여대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두 아이 모두 반듯하게 자라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성우 씨 가족은 강남구 대치동 4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전세로 들어와 5년 전에 매매로 전환한 나름 성공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성우 씨는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평균 이상은 확실히 된다고 생각했어요. 큰 갈등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미경 씨의 하루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 모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배웅한 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어요. 오전에는 청소와 빨래, 오후에는 저녁 장보기와 요리 준비에 시간을 보냈죠. 저녁 6시쯤 가족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취미라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 동네 주부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KBS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성우 씨는 그런 아내가 고맙기도 했지만 때로는 너무 단조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초순, 봄 기운이 완연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미경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우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얼굴에 피곤함이 짙어 보였거든요. 그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성우 씨가 물었을 때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아까 마트에서 고등학교 동창 순이를 만났는데 걔가 요즘 필라테스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하면서 너무 활기차 보이더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잦아진 외출, 남편의 미묘한 불안. 3월 말부터 미경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라인댄스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주 3회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정말 좋은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거든요. 오늘 새로운 동작을 배웠는데 정말 재미있더라. 나이 들어서 이런 걸 배우니까 새로운 기분이야. 저녁 식사 때마다 댄스 수업 이야기를 즐겁게 해주는 아내를 보며 성우 씨는 흐뭇했어요. 그런데 4월에 들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3회였던 외출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댄스 선생님이 개인 레슨을 해주신대 동기들이랑 연습하러 간다는 식으로 이유를 대며 거의 매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려는 것 같아 대견스럽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할 때 다녀올게라며 가벼운 인사만 하고 나갔는데 이제는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어느 날은 성우 씨가 일찍 퇴근해서 오후 5시쯤 집에 왔는데 미경 씨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6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미경 씨에게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었더니 댄스 동기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게다가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경 씨는 평소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5월에 들어서자 외출 빈도가 더욱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오후 1시쯤 나가서 저녁 6시나 7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어요. 오늘도 댄스 연습? 이라고 물으면 응, 발표회 준비해야 해서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늘 뭐 했는지 알아? 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늘어놓곤 했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호 씨는 처음엔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5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적응 스트레스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호 씨가 댄스 발표회가 언제야? 나도 보러 가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미경 씨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 정해지면 알려줄게. 그날 밤 성호 씨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아내의 당황한 표정, 어색한 대답.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자신만의 착각일까요? 화려해진 옷차림과 메이크업. 5월 중순부터는 미경 씨의 외모에도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편한 추리닝이나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지내던 아내가 외출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성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경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파운데이션도 두껍게 발랐고 아이섀도우와 립스틱까지 완벽하게 발라놨어요. 마치 저녁 모임에라도 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냥 댄스 수업 가는데 기분 전환 삼아 화장 좀 진하게 해봤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에 맞는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몸에 딱 맞는 니트나 스키니진처럼 체형을 드러내는 옷들을 자주 입었어요. 색깔도 베이지나 네이비 같은 무난한 색상 대신 빨강, 핑크 같은 화려한 색상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가 가장 놀란 건 어느 날 아내가 새로운 속옷을 샀다는 걸 발견했을 때였어요. 빨래를 개키다가 우연히 본 건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레이스 장식이 달린 화려한 속옷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는 항상 실용적이고 편한 속옷만 입었거든요. 새로 산 속옷이네? 라고 물었을 때 미경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나이 들수록 자신감이 필요하잖아. 기분 전환차 사본 거야. 헤어스타일도 변했습니다. 10년 넘게 똑같은 단발머리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미용실에서 펌을 하고 염색까지 해왔어요. 기존의 검은색 머리가 은은한 갈색으로 바뀌었고 웨이브까지 넣어서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와, 완전 다른 사람 같네. 언제 미용실 갔어? 오늘 댄스 수업 끝나고 갔어. 어때, 이상하지 않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아내의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쁘게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향수도 새로 샀습니다. 평생 향수에 관심이 없던 아내가 갑자기 달콤하고 관능적인 향의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은은하게 향수 냄새가 날 정도로 진하게 뿌렸습니다. 이 향수 어디서 새거? 냄새가 꽤 진한데? 댄스 동기가 추천해 준 거야. 50대도 이런 거 써야 활력이 생긴다고 하더라. 액세서리도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결혼 반지와 간단한 목걸이 정도만 착용했는데 이제는 귀걸이, 팔찌, 반지까지 화려하게 착용하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성호 씨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 반지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친구가 선물로 준 거야. 예쁘지? 손가락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반지를 자랑하는 아내를 보며 성호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런 변화들이 모두 외출할 때만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평소의 모습이었지만 나갈 때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휴대폰 잠금 강화, 숨겨진 비밀. 6월에 들어서면서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건 미경 씨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식탁이나 소파에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자신의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갑자기 휴대폰에 잠금 설정을 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경 씨 휴대폰에는 6자리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휴대폰에 언제 잠금 설정했어? 라고 물었을 때 요즘 해킹이나 도난이 많다고 해서 보안을 강화한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본 벨소리를 사용했는데 갑자기 감미로운 발라드 음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당신은 내 운명이라는 제목의 사랑 노래였어요. 더욱 수상한 건 메시지나 전화가 올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 전화가 와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이제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받았어요. 때로는 전화를 보고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미경 씨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확인했을 텐데 이번에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나왔는데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누구 메시지였어? 라고 자연스럽게 물었더니 아, 댄스 동기들 단톡방 메시지야. 내일 모임 얘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왜 화장실까지 가서 확인해야 했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9시 뉴스를 보고 나면 바로 잤는데 이제는 11시가 넘어서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늦게까지? 카카오톡으로 댄스 동영상 보고 있어. 내일 배울 동작 미리 공부하는 거야. 하지만 성호 씨가 슬쩍 봤을 때는 동영상이 아니라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빠르게 치우는 모습도 수상했고요. 휴대폰을 충전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충전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화장대에서만 충전했어요. 그리고 밤중에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도 휴대폰 불빛이 침실을 비추는 걸 성호 씨는 몇 번 목격했어요. 밤에 왜 자꾸 휴대폰 봐? 잠 안 와? 아니야, 그냥 시간 확인하려고. 다시 자. 하지만 시간 확인치고는 너무 오래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때로는 작은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죠. 휴대폰 요금도 늘어났습니다. 평소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오던 요금이 갑자기 7만 원, 8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한 거였죠. 휴대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댄스 동영상도 많이 보고 음악도 자주 들어서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미경 씨가 평소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성호 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용도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 몰래 주고받는 메시지. 7월 초 성호 씨는 우연한 기회에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평소보다 일찍 골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미경 씨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어딘지 애교 섞인 톤이었어요. 정말?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아니야, 너무 일찍 가면 이상할 것 같은데. 성호 씨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미경 씨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 댄스 동기 순자 언니. 내일 연습 약속 잡았어. 하지만 성호 씨가 들은 대화 내용은 단순한 연습 약속으로 보기에는 너무 사적이고 친밀했어요. 특히 이상할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호 씨는 의도하지 않게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미경 씨의 메시지 패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메시지가 와도 여유롭게 확인했는데
특정 시간대에 오는 메시지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후 1시경, 오후 6시경,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오는 메시지들은 즉시 확인했고 답장도 빠르게 보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이런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경 씨의 표정이 환해진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 입가에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사 중에 메시지가 왔는데 미경 씨가 젓가락을 놓고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잠깐 화장실 좀 나며 자리를 뜨더니 15분 정도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좋아졌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좋은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인데? 댄스 발표회 날짜가 확정됐다고 해서. 하지만 성호 씨는 몇 달 전부터 발표회 날짜를 물어볼 때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던 아내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싶었죠. 밤에 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잠들고 나면 미경 씨는 화장실이나 거실로 나가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새벽 1시, 2시까지도 말이에요.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작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미경 씨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 표정이 마치 연인의 편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에 거실에서 뭐 했어? 웃음소리가 들리던데 라고 물었더니 댄스 동기들이 재미있는 영상 보내줘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본 건 동영상이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였어요. 그것도 꽤 긴 내용의 메시지를 읽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휴대폰 알림음도 자주 울렸습니다. 하루에 10번, 20번씩 메시지가 왔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메시지가 서너 개 오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마치 10대처럼 계속해서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미경 씨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났어요. 기대감, 설렘,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25년 결혼 생활 동안 본 적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딴 생각 가득. 7월 말 성호 씨의 어머니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날 미경 씨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가족 행사 준비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가 어머니 선물은 뭘 준비했어? 라고 물었을 때도 깜빡했네. 내일 사러 가야겠다며 허둥댔어요. 잔치 당일 한복을 입고 예쁘게 차려입은 미경 씨는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면 슬쩍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심지어 가족 사진을 찍는 중에도 휴대폰이 울리자 잠깐만이라며 확인하려 했습니다. 미경아, 지금 사진 찍는 중이야. 휴대폰 좀 치워놔.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지만 미경 씨는 급한 연락일 수도 있잖아라며 결국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미경 씨 혼자만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미경이 누나 요즘 댄스 배운다며? 어떤 댄스야? 시동생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을 때도 미경 씨는 한참 후에야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호 씨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가족들 앞에서 아내가 이렇게 신뢰를 범하다니. 미경아, 집중 좀 해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미경 씨는 미안, 좀 피곤해서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미경 씨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가족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왜 그랬어? 어머니 잔치인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았어. 그런가? 미안해. 요즘 댄스 발표회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성호 씨 눈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8월 초 아들 준호의 취업 면접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호가 합격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호 씨와 딸 지영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축하했는데 미경 씨의 반응은 너무 밋밋했어요. 아, 그래. 축하해라고 말했지만 표정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오빠가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지영이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을 때 미경 씨는 그제서야 아, 맞다. 정말 축하해. 라며 뒤늦게 기뻐하는 척했습니다. 가족들의 중요한 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성호 씨는 답답함을 넘어 서운함까지 느꼈어요. 2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0대 남성과의 첫 만남 포착. 8월 중순 성호 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골프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문득 길 건너편 카페를 보니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미경 씨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는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와는 3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했어요. 미경 씨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때로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남성도 미경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연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애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호 씨는 약 20분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고 미경 씨는 평소 가족들과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생기 있고 더 여성스러웠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그 남성이 미경 씨의 손에 살짝 터치하는 것도 봤어요. 미경 씨는 그런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다른 남자가 아내를 그렇게 터치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성호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올 때 성호 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백미러로 계속 지켜봤어요.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잠시 길가에서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성이 미경 씨를 가볍게 포옹한 거예요. 물론 인사차 하는 포옹일 수도 있었지만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 씨도 그 포옹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성호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30분 후 미경 씨가 돌아왔습니다. 일찍 왔네. 골프 일찍 끝났어? 응,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는 어디 갔다 와? 댄스 동기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 오늘 날씨 정말 덥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남자와 단둘이 만났던 건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성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카페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의 환한 표정, 그 남자의 애정 어린 시선, 마지막 포옹까지. 친구라는 변명, 수상한 뉘앙스.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만난 댄스 동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나이대는 어떻게 되고? 다 비슷한 또래야. 40대 후반, 50대 초반. 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본 그 남자는 아무리 봐도 20대였어요. 며칠 후 성호 씨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댄스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나이가 어떻게 되지? 미경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선생님? 30대 초반 정도. 젊은 남자 선생님이야. 젊은 남자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일도 있어? 가끔 개인 레슨 받을 때 있지. 왜 그래? 성호 씨는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자칫 의심하고 있다는 걸 들킬 수 있어서 그만뒀습니다. 며칠 후 미경 씨가 또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댄스 수업? 아니야, 댄스 선생님이 새로운 동작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했어. 댄스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일반적인 일이야? 미경 씨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대. 더 빨리 늘고 싶어서. 하지만 성호 씨 눈에는 단순히 댄스를 배우러 가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 같은 들뜬 표정이었거든요. 그 선생님 이름이 뭐야? 민준이야. 김민준. 나이는 29살인가 30살인가 그럴 거야. 20대 후반의 김민준. 성호 씨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그날 저녁 미경 씨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후 2시에 나갔는데 밤 8시가 넘어서야 돌아온 거예요. 댄스 레슨이 이렇게 오래 걸려? 레슨 끝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댄스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미경 씨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선생님과 자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성호 씨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 씨가 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성호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김민준 선생님 만나러 가는 거야? 미경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떻게 이름을 알아? 내가 말해줬잖아. 며칠 전에. 아, 맞다. 그런가? 미경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오늘도 레슨 받으러 가. 그런데 왜 댄스 학원에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만나? 개인 레슨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변명이 점점 억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성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 젊은 남자와 단순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남편의 직감, 바람의 기운 감지. 9월에 들어서자 성호 씨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밤 미경 씨가 잠꼬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안 돼. 들킬 수도 있어. 잠결에 나온 말이었지만 성호 씨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잠꼬대 했는데 무슨 꿈 꿨어? 잠꼬대?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어. 그냥 궁금해서. 미경 씨는 꿈도 잘 기억 안 나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성호 씨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일부러 다른 길로 와서 아내의 행동을 살펴보거나 휴일에도 아내의 외출 시간과 장소를 체크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미경 씨의 거짓말들이었습니다. 댄스 동기들과 만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나가서 한 남자를 만났고 댄스 학원에서 연습한다고 했지만 학원은 그 시간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무엇보다 미경 씨의 감정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을 때는 무표정하고 우울해 보였지만 외출 전후에는 들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 사용 패턴도 더욱 수상해졌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오는 메시지들, 화장실에서만 확인하는 통화들,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대화들. 모든 게 수상했어요. 성호 씨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 그것도 20대의 젊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성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 미경 씨를 바라봤어요.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아내가 맞을까요? 갈등의 씨앗, 불신이 깊어짐. 9월 말 성호 씨는 마침내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미경아, 우리 좀 진솔한 대화를 해보자. 무슨 대화?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야. 아이들도 엄마가 이상하다고 해.
미경 씨가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뭐가 이상해? 외출도 많아졌고 집에서도 딴 생각만 하고 휴대폰만 붙들고 살고. 예전에 너 같지 않아.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너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거야? 미경 씨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당신은 25년 동안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어? 나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기계였잖아. 이제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트집 잡는 거야? 트집이 아니야. 걱정되는 거지. 뭐가 걱정돼? 내가 뭘 잘못했어? 성호 씨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자칫 괜한 의심으로 부부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었고요.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건 당신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는 변한 게 없어. 하지만 성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미경 씨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김민준이라는 젊은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 대화 이후로 부부 사이는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성호 씨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감지한 듯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자주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성호 씨는 이제 아내와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졌어요. 뭘 물어봐도 거짓말로 돌아올 것 같았고 진실을 알고 싶지만 알게 되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불신과 의심이 메워가고 있었어요. 다음 단계로 향하는 긴장감 고조. 10월에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미경 씨의 외출 빈도가 더욱 늘어났고 집에 있는 시간에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호 씨는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미경 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침실에 놓인 가방에서 낯선 편지가 보인 거예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슬쩍 봤는데 손글씨로 쓰인 연서였습니다. 누나에게. 오늘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누나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일도 보고 싶어요. 더 읽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편지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성호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따져 물어볼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며칠 후 미경 씨가 오늘 밤늦게 들어올 것 같아. 댄스 동기들과 모임이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호 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미경 씨는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뭘 했길래 이렇게 늦어? 동기들이랑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하지만 미경 씨의 옷차림과 화장은 단체 모임에 갔다기보다는 특별한 만남을 가진 것 같았어요. 새로 산 드레스에 진한 화장, 그리고 평소 하지 않던 향수까지. 성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정말 솔직하게 대화해보자. 나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미경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뭘 숨긴다는 거야? 내가 만나는 그 댄스 선생님 말이야. 정말 단순한 사제관계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는 성호 씨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당신이 뭘 의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거짓말을 해? 왜 댄스 동기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남자랑 둘이서만 만나는 거야? 미경 씨가 깜짝 놀라며 성호 씨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쏟아냈어요. 카페에서 본 장면, 거짓말들, 편지까지. 그러면 정말로. 성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와. 미경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의 침묵 후에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그 짧은 사과 한마디로 25년간 쌓아온 신뢰의 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호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했던 아내가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 여자가 20대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충격적인 고백. 미경 씨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호 씨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앞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년 부부의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이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과 배신, 중년의 위기와 금지된 사랑. 한 가정의 붕괴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